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서 부정 불법 선거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광교수와 집사님은 부정한 헌법기관 판검사들하고 오랫동안 투쟁하고 싸워본 사람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소대 곽여수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당 총재님이신 이상민 총재님과 또 우리 이렇게 대한당 이 모임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정말 저희가 걱정하고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저는 지나간 그 이야기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대한당이 이 정치, 한국 정치, 이렇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 쪽에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느냐. 지금 뭐 교두보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면서 간단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 우리 모임분들 이제 모두가 증거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증거만 잡으면 이긴다. 부정 선거든 불법 선거든 증거만 잡으면 이긴다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민의원 저 강남에서 처음 이제 부정선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트럭으로 세 트럭을 준비를 해도 마음이 안 아프지만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주 특이한 조직이에요. 현직 법조 조직이 현직 판사들이 전부 수장을 맡고 있어요. 전국에 중앙은 대법관, 각 지역은 그 지역의 법원장. 다시 말해서 판사들이 이 모든 이 선거 관리를 한다는 뜻이죠. 모든 직원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3년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증거를 마련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만큼까지 할 줄을 사실은 몰랐어요. 아마 하다가 의도 터지거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강력한 사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카르텔 중에 카르텔, 모든 카르텔 중에 가장 핵심 카르텔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 현직 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투쟁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과도 나타났어요. 최근 작년에 그 부정선거팀이 대법원 판결 받은 거, 그 판결 자체는 진 판결이지만 판결문 그 자체가 효과되는 거예요. 판결문 자체가 열매예요. 투쟁하신 거의 열매. 그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한테 줘도 아마 의심을 품을 거예요. 이렇게 판결할 수 있나? 이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저희는 이길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죄송한데, 이길 수 없다고 단정을 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판결은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정치 경제 이 다툼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죠. 법대로 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받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는데 이들이 과연 법을 그 증거대로 판결을 하느냐 안 한다는 것을 지난 3년간 결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정선거팀이. 어느 팀이든, 국방대가 됐든, 민의원 팀이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판결을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이 위임한 그 판결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대법관이든 그 어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즉 법이 되는 거죠. 판결을 내리면 판결 자체가 법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사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뭐냐면 판사는 이 재판장 안에서 마음껏 판결할 수 있어요. 마음껏. 솔직히 이제 뭐 절차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깨부실 수 있어요. 그만큼 판사의 권한을 막강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러한 판사도 법률과 헌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정확하게 딱 위배되는 것은 그도 함부로 판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속에서 마음껏 판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판사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정당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 103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그 다음 자가 제일 중요해요. 독립하여 재판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겁니다. 독립하여. 누구하고 아는 사람하고 상담하고 뭐 누구 말을 듣고 청탁을 받고 의논을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하여. 그래서 판사 개인한테 전권을 주는 겁니다. 판사 개인한테 전권을 줬어요. 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기 양심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과 법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2심, 3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서 사이 안 빠져나가는 무식한 판사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안 빠져나가고 헌법도 깨고 법률도 깨고 그냥 재판을 때려요. 근데 이렇게 재판 때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하면 2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불법한 재판을 해도 법원 전체가 욕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2심이 있으니까. 2심 판사한테 미루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2심 판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2심 판사도 해요. 사실은 2심 판사도 해요. 2심 판사도 하면서 그러겠죠? 자기 양심상 대법원이 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법원이 있으니까. 또 자기 양심을 피해가죠. 대법원조차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부정선거 판결문이 딱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미사 여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 판결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판결문 장수가 100장을 넘어간다. 이거 무조건 부정 판결이야. 제가 장담할게요. 그냥 네가 왜 장담하냐? 20년 이 검사 판사들하고 싸웠습니다. 20년.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머리가 허해졌어요. 자, 바쁘신 분들이니까 중요한 이야기들만 드릴게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부정 판결을 그렇게 하는 데는 장수가 상식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자기 판결문에 장수가 100장이 넘는다. 이런 부정 판결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관들은 이렇게 피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 시민이 읽으면 솔직히 뭐가 뭔지 몰라요. 100장 넘는 거 쭉 읽고서 그 핵심 딱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하신 분들은 그 100장 읽어도 딱 서론도 변론해서 딱 잡아내는데 이놈들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장 이상씩 판결문을 만들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게 70년, 10년, 20년 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주화, 민주화, 산업화, 이 모두 겪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든다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현직 판사들의 모임이에요. 현직 판사들의 모임. 10년 됐냐?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매년 뭐 이렇게 뭐 바꿔가면서 뭐 로테이션으로 이 사람이 판사가 돌아가냐? 아니에요. 고정 멤버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5년. 현재 우파 쪽에 있는 민사판례 연구에는 45년 됐어요. 그리고 200여 놈 정도 돼요. 200여 놈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놈이라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변호를 좀 하죠.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훌륭합니다. 저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죠. 인격적으로 배운 거나 인격이나 뭐 모든 게 뛰어나요. 모든 게 뛰어난 분들이에요. 개인으로 뽑아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200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놈들은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데 가장 앞장서고 아무 양심의 꺾임도 없습니다. 아무 양심의 꺾임. 헌법도 그냥 깨버리죠. 이 대단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분들이 맨날 보고 있는데 헌법 84조 팍 깨고 들어가가지고 죄 없는 여자 이러니까 그럼 거부반응이 있으실 분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뇌물죄로 기소 자체가 안 돼요. 기소 자체가. 우리 헌법이 그 헌법 84조는 수많은 다른 조 130조항처럼 우리 국민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지금 같은 이 나라 이렇게 나라 조치지 못하게끔 헌법위원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단 한 명한테 속한 그 헌법 84조를 그냥 깨버리죠. 뇌물죄로 처음서부터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가만히 계셨어요? 뇌물죄로 처음부터 수사를 했다고요. 직권남용, 동네 파출 소장만 돼도 일으킬 수 있는 직권남용, 뇌물죄, 또 강요죄, 이거 전부 7급 공무원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모르고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 세 가지 제목,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 이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헌법 84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형사소추라는 것은 그냥 이 검사가 하는 기소하고 틀려요. 거기다가 만약에 기소하고 똑같다면 그 헌법 조항에다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겠죠.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다시 말해서 재판받을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수사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재판받을 근거를 안 만드는 거니까.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 법조인들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많이 조져놨어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헌법 84조가 깨고 어쩌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5년 지나서 6년 7년 지났는데 너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 대한당이 나가야 할 이야기고 우파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일이죠. 이 헌법 84조는 탄핵되기 한 달 전에 깨졌어요.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저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국회 탄핵이 처음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김수남이가 11월 10일 날인가? 2016년도 김수남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안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은 뇌물죄로 안 돼요. 그러면 너 탄핵됐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탄핵은 될 수 있어요. 탄핵은 국회에서 노무현도 옛날에 한번 받았잖아요. 맞죠? 노무현도 똑같이 탄핵을 받았어요. 근데 노무현은 살아나고 노무현보다 죄가 없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끌려 내려왔죠. 자, 그럼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 하면 탄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현직 검찰총장 김수남이가
헌법 84조를 깨고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막으셨어야지 돼요. 대통령은 뇌물죄로 수사할 수 없어요. 탄핵은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뭐 난리 쳐서 탄핵은 되는데 수사가 안 된다고요. 수사하면 안 된다고요. 강요죄도 마찬가지고. 직권남용. 이거 좀 권한 좀 있는 사람들 다 하는 짓들이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 위반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깨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 김수남이를 제가 질기 고소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 고소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이번에 50억 있잖아요. 50억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에 김수남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작년서부터 줄기차게 얘 잡으려고 고소해가지고 검찰 고소하고 항고하고 그 다음에 재정 신청 들어갔고 이제 헌법소원 남았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판사들은 조직을 가지면 안 돼요. 자, 변호사들 조직 가질 수 있어요. 기자들도 조직이라는 건 사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사적으로 만나서 뭐 나라를 말아먹든 뭐 하든 가질 수 있어요.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지네들 좋은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이든 이 표현은 좀 뭐하지만 하여튼 자기네들 만나서 이렇게 사조직을 가지고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근데 현직 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직 판사는 사적 조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3조예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런 이 불법 조직이 45년 됐어요. 우리 우파에.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한 번 이미 일으켰죠. 그러면 좌파에는 없느냐? 좌파 있어요. 좌파에는 37년 됐어요. 올해 37년 우리법연구회 37년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좌파 사조직 얘기 잠깐도 해도 될까요? 네, 1분 안에 맞춰주십시오. 네. 1분? 네. 파리로 발표해 주시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는 37년 되었고 역시 숫자는 비슷해요. 한 200여 놈. 그러니까 이놈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빼놓고 나면 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조직에 들어가면 개자식들이에요. 무슨 짓이든 하고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이 좌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약탈된 게 딱 걸렸어요.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제가 10년 추격을 했죠. 2013년도 9월 달에 그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법연구회는 오늘부로 와해되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 9월 달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렇게 와해됐던 애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2017년 1월경에 다시 나타나요. 와해됐다고 없어졌던 놈들이 다시 나타난다고요. 왜 다시 나타났느냐 하면 이런 거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서 그게 걸릴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었는데 자기네들이 경쟁자인 우파법조 민사판례연구회 놈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것은 세발에 피드라는 거예요. 이 민사판례연구회 이 주새끼들은 헌법 84조를 깨고 온 국민을 속이고 죄 없는 여자 대통령을 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뻔뻔하게 다시 나타난 거야. 와해됐다고 정말로 없어졌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2017년 1월 달쯤에 새로 다시 또 나타났어요. 새끼까지 쳐가지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새끼까지 쳐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안 된다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이 조직에서 오다가 내려와요. 오케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우고 난리를 쳐도
이 조직에서 오케이가 안 내려오면, 사인이 안 내려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오케이가 안 나와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오케이가 떨어지게 할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사법부 서클에서 싸워오신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일처럼 고사통으로 밝혀버릴까요?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의로운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그 마귀역사를 척결을 하기 위한 그런 안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 사명이 그 법안에서 행사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23분이 남았는데 좀 뭐 연장해 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 헌물이 11만 4천 원이 개수됐습니다. 우리 박진실 자매님 나오셔서 지금 이제 8월 15일 날 준비할 그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재정보고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연합단체 중에서 지금 전에 중국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선교사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 그 선교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려다 그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또 한 분은 그냥 만세를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지금 인도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이남현 선교사님이 계속 참석을 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앞장을 서서 유관순처럼 아니 다윗 선지자들 사도들처럼 그렇게 깃발 들면은 주께서 거기에 연합되는 사람 붙이는 줄 믿습니다. 예, 저라도 그 외에 또 간살의 일도 봐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나면 우리 중국 인도 선교사님 나와서 잠시 발표해 주시고 3, 4분이 넘지 않도록 나와서 핵심적인 말씀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